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재무 멘토 프로페서 머니입니다. 자,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? 느낌? 아니죠. 바로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. 오늘은 어떤 투자가 진짜 돈이 되는지 그 핵심을 꿰뚫어 보는 비법, 바로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 짱구 아빠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이게 과연 대박이 날지 아니면 좀 그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가 회계 장부상의 이익이 아니라 진짜로 내 통장에 돈을 얼마나 꽂아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실게요. 뭐냐면요. 장부에 찍히는 이익이랑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. 똑똑한 투자의 첫걸음은요. 다른 거 다 잊고 오직 이 현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. 교수님, 그럼 그 중요하다고 하신 현금 흐름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? 뭘 봐야 이 현금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자, 현금 흐름이 하는 큰 그림을 보려면 세 개의 조각을 맞춰야 하는데요. 그 첫 번째 조각이 바로 영업 현금 흐름, 우리가 줄여서 OCF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건 아주 간단해요. 이 사업이 본업, 즉 장사를 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현금이 얼마냐? 바로 이겁니다. 두 번째 조각은 순운영자본의 변동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사업을 굴리는데 묶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사업이 잘 되면 재고도 더 쌓아둬야 하고 외상으로 판 물건값도 나중에 들어오잖아요. 바로 그런 운영자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, 바로 자본 지출입니다. 짱구 아빠가 사업 시작할 때 필요한 기계나 설비를 사는 것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큰 돈,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뭉텅이로 나가는 돈을 말하는 거죠. 자, 이제 이 세 조각을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. 사업으로 번 돈, 즉 OCF에서 사업 운영하느라 묶인 돈, 그리고 설비 투자에 쓴 돈을 빼주는 거죠.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이 프로젝트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진짜 최종 현금, 즉 찐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첫 번째 조각이었던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, 그리고 여기 숨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비밀,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교수님, 근데 저 좀 헷갈려요. 감가상각비는 그냥 회계 장부상으로 자산 가치가 줄었다고 적는 거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왜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이걸 신경 써야 하는 거죠? 바로 그겁니다. 정말 핵심을 짚었어요. 바로 감가상각비의 절세 효과 때문이에요.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 지출이 아니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거든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죠. 즉, 세금이라는 현금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. 이 OCF 계산 공식을 보면 그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세전이익 EBIT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빼주고요. 그리고 나서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었던 감가상각비는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. 왜?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니까요. 이렇게 해야 진짜 현금 기준의 영업 성과가 딱 나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감가상각비,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?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요, 우리가 보통 MACRS라는 정해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. 세법에서는요, 이 메칼스라는 일종의 감가상각 공식표를 제공합니다.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. 예를 들어 이 기계는 5년짜리 자산입니다 라고 분류되면 1년 차에는 자산 가치의 20%, 2년 차에는 32%, 이런 식으로 매년 얼마씩 비용 처리해야 할지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. 아, 그럼 그냥 자산 가격에다가 표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만 곱하면 되는 거네요? 여기 예시처럼 12,000달러짜리 자산이면 첫 해에는 20% 곱해서 2,400달러, 둘째 해에는 32% 곱해서 3,840달러, 이런 식으로요? 생각보다 간단한데요?
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이제 다 이해했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MMCC라는 가상회사의 신규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상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겁니다. 미래의 매출은 얼마일지, 비용은 얼마나 들지, 그리고 방금 배운 MARCS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는 얼마일지 다 계산해서 세전이익, EBIT를 구하고요. 이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까지 계산해내는 거죠. 다음은 우리가 투자해야 할 돈을 추정합니다.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순운전자본, 즉 굴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, 그리고 초기에 기계 설비 사는 데 들어가는 80만 달러 같은 자본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앞에서 구한 세 가지 조각들을 모두 합치는 거죠. 영업활동으로 번 돈, OCF에서 순운전자본 변동분과 자본 지출을 빼주면 마침내 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최종 현금 흐름이 딱 계산되어 나옵니다. 와, 그래서 이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첫 해만 무려 13만 6천 달러가 넘는 순현금을 만들어낼 걸로 예상되는 거네요. 이건 복잡한 회계 이익이 아니라 진짜 회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이만큼이라는 뜻이죠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이익은 의견일 뿐이지만 현금은 사실이다. 이 말 가슴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고민하든 재무제표의 화려한 이익 숫자 너머를 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던지세요. 그래서 진짜 현금 흐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? 그 안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